NCG는 뭐 이제 한 20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이거하고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찝찝한 나라가 러시아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대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가장 찝찝한 나라고, 그렇게 따로 보복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제 찝찝하죠. 가장 당황한 나라는 북한이죠. 그래서 중국은 워싱턴 선언이 나오기 전에 불장난하면 타 죽어,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한테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연일 경고 발언을 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할 경우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러죠. 북한은 그렇게 특별한 반응이 없다가 4월 29일 날 역시나 김여정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정권 종말 얘기를 했다고 늙은이의 망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NCG 설치하고 관련해선 더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 정권 때 한국을 거의 소나기에 다 넣었다고 생각하고 사드 보복으로 한국 사람들 얼줘서 깨갱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NCG가 설치가 되니까 상황이 이제 급해진 거죠. 그래서 다시 과거와 같이 원상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그런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여정에는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약화된 산물이다 하는데, 아마 김정은이는 워싱턴 선언을 보고 그날 저녁에 아마 꼬냥이다 위스키 한 병을 깠을 겁니다. 예. 그래서 김여정이가 대신 이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건 늘 하던 얘기니까, 늘 하던 막말이니까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굉장히 이제 당황해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벌써 워싱턴 선언이 나오기 전에 친중 인사들이 우리나라 다양한 매체에 와가지고 한국에다 엄청나게 겁을 줬습니다. 먼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하는데 중국이 끼어든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만 바라보는 중동, 미국은 끝났다. 그러니까 미국은 끝났으니까 이제 중국에 줄 서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대만 침공은 임박했고, 그 전에 북한이 한국을 선제 공격을 해서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대비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겁을 주는 겁니다. 미국도 끝났고 대만 침공하면 북한도 남한을 선제 공격하면 핵공격 하겠죠. 선제 공격 할 테니까 겁나지. 그러니까 중국한테 미국에 줄 서지 말고 이런 선동을 하는 겁니다. 참 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이제 공세는 계속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넘어가는 한국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워싱턴 선언을 두고 일부 우파는 핵 공유는 왜 못했냐 라면서 그 성과를 폄하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공유라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이제 핵 공유가 되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가 북한이 핵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군 보고, 야 미군 저봐 핵 공격하려고 그래, 평양 때리자 하면서 우리가 마치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핵 버튼을 누르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핵 발사 패스워드를 입력시키기 전에는 그거는 날아가지가 않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의 이제 비판은
국익을 잃은 외교 정책이다. 미국과의 관계에 몰두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포기하는 거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데 뭐 이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면서 중국, 러시아 같은 영내 국가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뭐 자극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면서 조금 북한식 말투 아닙니까? 그리고 역대 모든 정부가 추진해온 확장 억제 전략에 비해 큰 진전이 없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엄청난 진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구하겠다. 뜬금없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구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부에서 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이 아니라 건조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말로 이거야말로 인접 국가를 자극하는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현재가 잠항, 물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남지나 해에 가 있는지 상해 앞바다에 가 있는지 거기에 뭐 미사일, 어떤 미사일을 얼마나 실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사실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대결 구도에서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뭐 14대다 17대다 하는 잠수함 중에서 남지나 해나 한반도 일대 또는 적어도 동태평양 일대에 서너 대는 와 있을 겁니다. 그 핵추진 잠수함에는 475킬로톤급의 트라이던트 핵미사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네 앞바다 바닷속에 있는 겁니다. 한국 잠수함이 그러고 다니면 정말 좋아하겠어요? 이건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노총 성명은 신냉전 진영 대결 부추기고 한반도 전쟁 위기 불러오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뻑하면 뭐 신냉전 뭐 냉전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것도 뭐 신경 쓸 얘기가 못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결정 과정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북한 핵은 확장 억제 정책의 상수입니다. 즉 북한 핵은 변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수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 가지고 있고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걸 상수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비한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결정했을 적에는 위험 부담은 불가피한 겁니다. 어떤 부작용이나 반발은 불가피한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북한 핵은 뭐 인도도 핵무기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지만은 북한 핵과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과는 틀리죠. 여러분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중앙 아시아 국가들 또는 네팔, 뭐 부탄 이런 국가가 벌벌벌 떱니까? 안 떨죠. 근데 이 북한 핵은 남한과 일본, 더 나아가선 미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수고 거기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야당과 뭐 러시아 또는 뭐 북한, 중국 뭐 이러한 이제 반발, 비난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들 세력이 연합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총 공격을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큰 문제고, 그 공세에는 궁극적으로 임기 중에 탄핵까지도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이 민노총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규탄한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북한 미사일 도발에 관해서. 자, 노태우 대통령 때 4번, 김영삼 3번, 김대중 2번, 노무현 12번, 이명박 17번, 박근혜 64번, 문재인 48번 하면은,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임기 1년 지났는데 13번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2년 10월까지 횟수고요. 2023년에 15번 정도 더 했으니까 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임기 한 1년 동안에 한 30여 차례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우파 정권 때가 더 전쟁 위기가 더 고조된 거로구나.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48번이었는데 박근혜 때보다 적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도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8번 한 것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적지만은 무지하게 많이 한 건데 우리나라 정부가 좌파냐 우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셔야 됩니다. 김일성 정권 때는 11년 동안 8번을 했습니다. 김정일 정권 때는 17년 동안 26번 했어요. 김정은 정권 들어와 가지고 11년 동안 131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문재인 정권이냐 윤석열 정권이냐 박근혜 정권하고는 상관없이 김정은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도발은 상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선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한반도 평화다라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이 대북 확장 억제 정책의 이제 변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밀어를 했던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무슨 역할을 해주겠거니라는 기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인내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런 기대를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미국이 결론 내린 거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시킬 능력도 없고 즉 북한이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의지도 없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럼 확장 억제는 미국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결론이 내린 거죠. 그 다음에 지난 90년대 초반서부터 시작된 북핵 위기가 하나도 무슨 완화되는 게 없이 30년 동안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다 보니까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도 그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피곤하게 살 수는 없다. 우리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그와 함께 한국에 대한 핵 우산을 강화시키면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서 중국의 패권 도전에 활용을 해야겠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이 된 게 아니라 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결론을 내리고 미리 작업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난 5년간 유지됐던 한국의 어정쩡한 스탠스, 대표적인 게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그런 스탠스가 이제 폐기됐다. 우리는 한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서 제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NCG가 설치돼서 결국은 미국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확장 억제 프로토콜 작성에 한국이 참여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미국과 중국이 멀어지면서 즉 디커플링에 따른 동아시아 국제관계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미중이 밀월 기간에 있을 적에 우리가 양쪽으로부터 이득을 얻으면서 좋은 게 좋다라고 이제 호황을 누렸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이번 워싱턴 선언에 따른 NCG 설치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최선의 수단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최선의 수단은 없습니다. 네. 이걸 선택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걸 선택하면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다가 미국과 한국이 이제 결단을 내려서 핵 공조를 강화한 거죠. 그래서 NCG를 설치한 거죠. 그거는 차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if not, what would happen? 그러니까 그런 차선까지 선택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이해가 깊어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